달큼 튼튼해지는 지식 강연, 뭘 좀 아는 의사 K닥터. 안녕하세요, 이지유입니다. 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매해 실패하는 건 바로 다이어트인데요. 맞아.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정말 쉽게 살을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비만과 다이어트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박용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다이어트 멘토, 가정의 아빠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열둘 바로 비만은 평생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부터 치매로 이어집니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 주어진 시간 동안에만 음식을 섭취하게 하고 공복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이어트. 지금 당장에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어떡해. 오늘 자꾸 비수를 너무 꽂으셔가지고. 모두가 사실 귀가 쫑긋해지는 단어잖아요, 다이어트.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오늘 저는 네. 새로운 다이어트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의 상식을 깨러 왔어요. 네, 상식을 깨러 왔어요. 오, 그래요? 자, 제대로 된 상식,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관한 한 잡학다식하거든요. 모든 종류의 다이어트를 다 해봤는데 어떤 상식을 깨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주제, 비만은 질병이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비만은 질병이다라는 말에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998년도에 비만은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 쪽에 속할까요? 아니면 흡연, 음주,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질병의 위험인자 쪽에 속할까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 이거 엄마가 주고 아빠가 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드리는 겁니다. 네. 어느 쪽일까요? 질병일 것 같아요. 질병까지는 저는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러게, 비만한 사람이 아프다고 느끼진 않잖아요. 그리고 금방 내가 빼면 또 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혈압은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음에도 질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고혈압은 질병이고 흡연은 질병의 위험인지일까요? 그 차이는 뭘까요? 약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냐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러면 비만은 고혈압처럼 평생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냐, 흡연처럼 내가 노력해서 적게 먹고 운동하면 예전 몸으로 갈 수 있느냐, 어느 쪽일까요? 두 번째 후자요.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전 전자요. 전 전자요. 전 전자요. 아닙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평생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질병입니다. 마음을 꽉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예전 20대 초반의 몸으로 못 갑니다. 어떡해. 슬프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 당장에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체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5세 이상 어르신의 38%가 치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80세가 되는 그 시기에는 85세 이상 어르신의 50%가 치매에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반은 85세 이후에 치매에 걸립니다.
어떡해. 오늘 자꾸 기술이 너무 커지셔가지고. 정대현 씨, 나는 괜찮은데 어떡해. 50%거든요. 어느 쪽에 있고 싶으세요? 아, 여기죠. 여기. 저는 괜찮거든. 아, 어떡해. 아, 저는 벌써부터 좀 치매 아닌 쪽. 걱정되긴 해요. 아니, 난 아니에요. 치매 아닌 쪽. 네. 그러면 치매 환자의 간병인입니다. 내 가족 누군가요? 50%. 그러네요. 나 혼자만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챙겨야 내 노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매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바로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부터 아. 치매로 가는 발걸음을 내디디게 됩니다. 와, 비만이랑 치매가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맞아요. 특히 배에 살이 찌는 복부 비만, 우리가 복부 내장 지방 비만이라고 하는데 뱃살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몸이 만성 염증 상태가 돼요. 몸이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 뇌 인지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살이 찌게 되면 각종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인슐린 호르몬의 내성이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면 당뇨나 고지혈증, 동맥경화성 질환에도 잘 걸리지만 결국은 치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머. 그래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치매로 향한 발걸음을 내디딘다. 어떻게 나 치매 지금 진행되나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죠. 언제 빼야 될까요? 지금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아. 왜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다이어트는 다 실패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살이 찔까요?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저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게 먹고 운동해서 뺀다라는 잘못된 해답이 나온 거예요. 오.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찐 게 아니라 네.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찌는 증상,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 현상이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적게 먹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는 각종 호르몬,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변화가 생기면서 곧바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내 몸이 에너지 소비를 아끼게 돼요. 그런가 하면 식욕 호르몬을 강하게 내세워서 시도 때도 없이 배고파서 먹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식탐이 많고 의지력이 부족해서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필연적입니다. 사실 되게 자책했거든요. 네. 내가 이 정도의 의지력을 가진 사람인가. 맞아요. 다이어트 하면서 많은 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맞아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맞아. 배가 고프거든요. 그쵸. 맞아요. 무지막약인 줄 알았어, 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네.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에요. 몸이 망가져서 살이 찌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시간 제한 다이어트예요. 공복 시간만 잘 유지하면 네. 살이 안 찐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간헐적 단식과 같은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중에서 16대 8이라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네,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만 먹어라. 네. 이게 일종의 시간 제한 다이어트인 거죠.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거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만 음식을 섭취하게 하고 공복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이어트예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동물 실험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음식을 먹였죠? 햄버거요. 살찌는 음식을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살찌는 음식을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먹겠더니 뚱뚱한 지는 더 뚱뚱해지고 병이 났어요. 계속 살쪘어. 그런데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했더니 뚱뚱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더 살이 안 쪘어요. 네. 날씬한 지는 마음껏 먹었더니 뚱뚱해졌어요. 그런데 날씬한 지에게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했더니 날씬함을 유지했어요. 심지어 날씬한 지가 주중에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고 주말에는 마음껏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찌고 날씬해졌어요. 우와. 오. 재밌지 않나요? 그러네요. 신기해요. 시간만 제한하면 내가 햄버거든 콜라든 피자든 살찌는 음식을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 제한 다이어트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잘못 호도가 돼서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은 안 빠져요. 지금의 몸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맞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복 시간만 지켜도 네. 적어도 지금보다는 살이 더 찌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이 얼마나 반가운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서 지금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격일 단식이에요.
격일. 하루 먹고 하루 쉬고. 하루 먹고 하루 굶고 하루 먹고 하루 굶고. 그러면 굶는 날은 몇 시간 단식을 하는 거죠? 14시간이요. 아닙니다. 24시간? 아닙니다. 36시간. 36시간. 그쵸, 12시간 먹고 쉬고 나서 또 하루 어우, 못 그러네요. 먹는 거니까. 쉽지 않겠죠? 네. 네. 근데 엄마한테 전화 와요. 엄마가 끼니 잘 챙겨주니 속 비우면은 엄마 몸 때문에 상한다. 못해. 그러거든요. 네, 엄마 때문에 네. 단식 못해요. 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도 이제 저 스스로에게 실천을 해보고 네. 또 제가 지금 대기업 임직원들 대상으로 비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첫 주에는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과 지방의 스위치를 잘 바꾸는 대사 유연성이 좋아야 되는데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 사람들이 살이 찐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지방 창고의 문을 열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제한해요. 계속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몸이 좋아지면 점차 양을 늘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주차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24시간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날 저녁을 6시에 먹었어요. 그럼 오늘 내가 첫 번째 식사를 몇 시에 해야 되죠? 저녁 저녁 6시. 그렇죠. 6시. 저녁 6시. 이게 24시간. 네. 간을 물도 때까지. 안 먹는 건가요? 아예? 물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해볼 만해. 근데 3주 차에는 이틀을 해보는 거예요. 다만 주의사항은 연달아 이틀은 안 돼요. 네. 중간에 잘 먹는 날이 있어야 돼. 몸을 속여야 되니까 하루 굶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잘 먹어야 이거 긴장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네 하고서는 몸이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마지막 4주 차에는 격일 완화 단식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격일 단식은 36시간 단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격일 완화 단식은 주 3일 24시간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루 잘 먹고 하루는 저녁에 한 끼만 먹고 또 하루 잘 먹고 한 끼 먹고 하루 잘 먹고 한 끼 먹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조절을 먹는 날 잘 먹고 굶는 날 철저하게 굶으면 내 몸의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만성 염증을 줄여주면서 내 몸이 대사 유연성이 좋아지고 살이 안 찌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한 끼에. 얼마나 그래서 먹어야 될까요? 준비했습니다. 손바닥을 펴보세요. 네, 손바닥. 손가락을 제가 이 손바닥 정도 크기의 네. 생선, 고기, 오. 달걀, 매 끼니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답은 주먹 크기. 근데 내가 살을 빼고 싶다, 뱃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주먹 크기보다 좀 작아야 돼요. 채소는 얼마나 먹어야 될까? 양손 가득히. 엄청 그래서 많은데요?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들은 엄청 많이 먹고. 칼로리 계산하지 마시고 내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으로 잘 챙겨 먹고 대신 간간히 굶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활동량. 맞습니다. 운동해야죠. 우와. 네. 운동이 들어가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비만은 질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뱃살을 지금부터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왜? 노후에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생체 시계에 내 몸을 맞춰라. 두 번째, 가끔씩 굶어줘라. 언제까지? 여러분들 몸이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이상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강연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다이어트에 대한 상식을 깨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러 개가 깨진 것 같아요. 근데 전 그 와중에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네. 어르신들이 쉽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속 이렇게 비우면 상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위가 안 좋거나 이런 분들도 무작정 이렇게 하루 이상 굶는 게 괜찮을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음식이 안 들어오면 속이 쓰린데요. 네. 저는 역류성 식도 질환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오.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해진다면 네. 그러면 뭐라도 드시는 게 좋지만 내 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절대로 안 좋아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농담처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말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이 많이 아픕니다. 이 뱃살은 질병이거든요. 뱃살을 빼기 위한 노력 지금 당장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자극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뭘 좀 아는 의사 K닥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time again for me to mention the word